안녕하십니까, 럭키로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축구가 2002년 월드컵을 이후로 더 성장했을까 아니면 퇴보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다 제 생각이니까 반박시에는 네 말이 맞는 거 아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02년 월드컵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최고의 시기였죠.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는, 아무튼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과연 한국 축구는 발전을 했을까 퇴보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의견이 조금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축구가 성장했냐 퇴보했냐를 알아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대표팀의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두 번째, 얼마나 좋은 선수가 많이 배출되었냐. 세 번째, 자국 리그의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일단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축구가 퇴보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이제 4강을 못 가면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4강은 못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언저리 8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4강 했던 팀이었는데 그래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의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미만의 성적들은 조금 우리에게 100%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원정 16강은요 자국에서 개최한 4강과도 거의 맞먹는 성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있고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배제하고 봐야 돼요. 그걸로 인해 우리나라 축구가 많이 기회도 많이 얻고 한층 성장한 건 맞지만, 그걸 떼놓고 봤을 때 그 이후로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까지 2010년에 첫 원정 16강을 해냈고,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16강을 극적으로 해냈죠. 16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단한가? 이럴 수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16개국 안에 들었단 얘기예요. 여기서 한 번만 이기면 단판 승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이기면 8강 안에 드는 겁니다. 8강이면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8개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16강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을 하면 손에 꼽히는 강팀이다, 그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2012년에 올림픽에서 3위를 해서 동메달을 땄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강인이 활약했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고, 피파 주간대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골든볼 선수까지 나왔죠. 이만큼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시아니까 당연히 가능한 것 같지만 그걸 못 뚫고 예선 탈락해서 월드컵을 못 나가는 나라들이 유럽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가 그랬고, 16강도 마찬가지예요. 16강도 조별 예선을 통과 못해서 16강을 떨어지는 강팀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독일도 그랬고요. 많습니다. 그만큼 국제대회 성적은 충분히 지금 성과를 내면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선수는 그냥 모두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공격수에 PL 득점왕이 있고요, 미드필더에 파리 생제르맹 주전이 있고요, 수비수에 바이에른 뮌헨 주전이 있습니다. 말 다 했죠? 제가 말을 하고도 이게 현실인가 믿기지 않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이죠. 이만큼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해서 엄청난 레벨의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해외파가 한두 명 있으면 야 그래도 해외파가 있어,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지금 해외파 아닌 선수가 없습니다. 크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말고도 그 외에 독일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셀틱의 양현준, 오현규, 미트윌란의 조규성,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당연히 2002년 이후로 쭉 성장하고 있고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국 리그, K리그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냐. 요거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K리그 프로축구연맹 잡음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고 사람들의 비판도 엄청 많아요.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2002년 월드컵쯤 해가지고 그 트로이카 세대라고 하죠. 안정환, 이동국, 고종수, 그때 관중들 많이 오고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관중수가 줄어든 거는 맞지만 그때는 또 월드컵 특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K리그니까 당연히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쇠퇴됐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K리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K리그 유명 선수나 있고 누가 좀 뛰어? K리그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계속 어느 정도 야금야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도 승강제를 도입해서 1부, 2부가 승강제를 하고 있고요. 관중수도 아주 떨어졌을 때에 비해 점점 성장하고 있고, 이번에 또 쿠팡 플레이가 K리그를 중계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리그는
사실 예전에 비해 많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K리그 잔디부터 해서 뭐 전체적인 행정부터 해서 아직 엉망인 부분이 많아요. 축구 선수들의 뭐 실력도 당연히 PL 선수들 뭐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질 테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번 K리그 기회가 되시면 뭐 찾아가서 보시던지 아니면 TV로라도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 재밌는 요소가 많고요. 다들 그 안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일단 두 가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나가고 있으니 이 정도면 성장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